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썼기 때문에 너는 식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 왜 싼 집을 가? 비싼 집 가갖고 제대로 돈 주고서 먹지? 이렇게 비난을 해야지 마땅한 겁니까?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오늘은 5월의 주말 아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은 좀 날씨가 흐리고 굉장히 바람이 불면서 선선한 날씨네요. 비가 좀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 농민분들이랑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200mm 이상의 비가 오지 않으면 논농사도 일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원을 담아서 오늘 내일 꼭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이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저희 정원에도 이렇게 아로니아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을 했고요. 뒤에 붓꽃도 굉장히 예쁘게 어제부터 이제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원 생활의 꽃이 어떻게 보면은 5월 그리고 한 10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한참 전원 생활을 만끽하기 참 좋은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전원 생활을 로망을 갖고 계신데 망설이고 계셔서 이왕이면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저처럼 전원 생활을 빨리 시작을 하고 아이들과 같이 행복한 전원의 추억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전원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처럼 사건, 사고, 하자 이런 걸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겪었던 하자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와 사건, 사고들을 영상으로 많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소소한 일상들보다 사실은 그 하자 내용이나 사건 사고를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시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그 하자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고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또 댓글이나 이런 조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원생활에 로망을 갖고 전원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채널을 봤는데 가온파님 채널을 보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겁이 나서 더 망설이게 됐어요. 이런 댓글을 보면서 가슴이 되게 철렁하면서 이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뭐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 본심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직도 전원생활에 예를 들면 10가지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1000가지 이상의 장점을 또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전원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전원생활을 독려하는 권장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저에게 전원생활을 다시 선택할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전원생활 준비하시는 분들 차근차근 제 영상 보시면서 안 좋은 것들은 피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브이로그와 장점에 대한 영상들을 보시면서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하자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이번에 구독자분의 그 인터뷰 영상을 올렸더니 그 나쁜 건축업체 이름 좀 공개를 해달라,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 업체명을 공개를 해서 그 업체를 거를 수 있게,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거를 수 있게 공개를 해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공개가 돼서 걔 이 바닥에서 퇴출시키자, 매장을 시키자, 뭐 이런 취지에서 업체명을 공개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정중하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하자 소송 중이라 가끔씩 제가 욱해갖고 그냥 얘 그냥 확 공개해서 여기서 매장시켜버려? 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자 소송하고 있는 저희 변호사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봤죠. 공개
그냥 확 해버릴까요? 뭐 이렇게 여쭤봤더니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영업방해 뭐 이런 걸로 엮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허위사실 유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진짜로 하자가 발생되고 부실시공 있는 것만 팩트 갖고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허위사실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가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다 찍고 영상으로 찍고 이랬던, 감정까지 받았던 내용을 갖고서 지금 법원에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축업체가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진짜 조작까지 해가면서 뭐 납품 내역서 같은 거나 아니면은 납품했던 업체의 뭐 사실 확인서 같은 거를 받아서 정말 그걸 반박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양쪽의 쌍방에서 증거가 거의 뭐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도둑이에요. 근데 도둑이라고 이야기한 거 정말 누가 봐도 다 도둑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얜 도둑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둑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얘가 도둑 맞아요, 저놈 도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그게 공방을 하게 되면 정말로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중 이야기인데, 일단 얘가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곤하게 왔다 갔다 뭐 경찰서도 가야 되고 검찰에 불려가야 할 수도 있고, 소송이 되면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불필요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소송을 하고 있는 건축업체에서 제가 블로그에 초창기에 글을 올렸던 거, 그리고 카페에 조언을 얻으려고 올렸던 글을 갖고도 영업방해로 소송을 걸어서 수억 원의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렇게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업체를 공개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과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공감과 위로의 댓글 외에도요, 종종 악플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곤 한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제 한 8개월 가까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악플에 사실 조금 이제 무덤덤해진 그런 시기가 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 중에서 입주한 지 이틀 됐는데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저에게 SOS를 쳐서 제가 조언을 가서 좀 드리고 인터뷰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거는 좀 공개를 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조언을 좀 구해서 이분이 좀 해결하는데, 그 하자 내용을 해결해 나가는데 저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모을 수 있게 그렇게 공유를 해보자 해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악의성 댓글이 여기도 좀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 좀 무덤덤하지만 그 피해자분,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분은 이제 첫 영상을 저를 통해서 인터뷰 영상 공개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서 네가 공부를 안 해서 집을 그렇게 잘못 줬고 계약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집을 너무 싸게 진 거 아니냐, 싸게 줬는데 그 정도 하자는 네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악의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 의식주 갖고 좀 장난 좀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좀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 이 의식주 중에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짓거나 사거나 하는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전원생활을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첫 코를 끼는 이 전원주택 선정에 있어서
여기서 사실 첫 골을 잘못 끼게 되면 전원생활이 정말 저처럼 2년 동안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골을 잘못 낀 이 피해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조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싸게 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너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은 어떤 분들에게는 세컨하우스가 될 수도 있지만요, 전세에 살다가 그 전세를 빼갖고 정말 전원생활로, 예를 들면은 내 직장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그 교통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빠듯한 예산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가온파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각박한 생활과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전원생활을 선택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돈 많은데 그거 네가 그냥 실수한 거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니까 하자보서 네가 하고서 지내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좀 빈정거리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 다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의식주랑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음식점에 여러분들이 믿고 가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식중독 걸린 사람이 피해자기 때문에 위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야, 너 싼 집 찾아갔지? 굉장히 싼 집 가서 너 먹었으니까 거긴 식재료가 싸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썼기 때문에 너는 식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 왜 싼 집을 가? 비싼 집 가갖고 제대로 돈 주고서 먹지? 이렇게 비난을 해야지 마땅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은수저를 맨날 자기 걸 챙겨 갖고 가갖고 은수저로 탁 꼽아보고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고서 안 변하네? 이거 먹어도 돼. 이러고서 맛있게 먹고 왔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최소한 음식을 정갈하게 내고 아무리 저렴한 식재료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식재료를 통해서 최소한 음식을 먹는 고객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거는 그건 최소한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싸게 지었던 비싸게 지었던 상관없이 최소한 집이 하자는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마감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구독자분의 영상을 보시면요, 정말 최소한의 마감도 안 된 그런 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야, 네가 싸게 졌으니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을 살 때도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시행착오를 좀 줄여갔으면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지으실 때 공정마다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를 하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잘 짓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일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 건축 문화가 건축업계의 비양심적인 그런 만행들이 그냥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사실 너무 아닌 거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에서 보시면서 저한테 댓글을 다시고 야, 미국에서 이 정도면은 걔 벌써 깜빵 가고 진짜 손해배상,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돼서 걔네는 진짜 회사 문 닫고 정말 큰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흥분하게 돼서 죄송한데 최근에 그 구독자분 영상을 보고 악의적인 댓글 단 거 보면서 그분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좀 흥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 브랜드 옷을 구입을 했는데요,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샤워를 하려고 해서 옷을 딱 벗었는데 거울을 보고 제가 경악을치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마치 수검댕이에 막 뒹굴렀던 것처럼 온몸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옷의 안쪽이 검정색 티셔츠를 샀는데 안쪽에서 손을 이렇게 비벼봤더니
시커먼 그 검정 염색 물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와, 제가 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깨끗이 샤워를 했는데도요,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또 매칭을 검정 티셔츠의 아래쪽에 흰 바지를 입었던 상황이라 흰 바지까지 위에가 전부 다 검정색으로 물이 들어서 옷까지 제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세탁비랑 옷을 교환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미안해하는 게 굉장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공유를 했을 때 마치 야, 그거 너 저렴한 옷 사 입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달리거나, 아니면 야, 너 그거 옷 구입을 하려면 너 옷 제조 공정을 네가 공부를 다 해서 이런 공정에서 이런 염색약을 쓰니까 이런 원단을 쓰면 그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염색 옷에 물이 빠지고 너한테 묻어날 수 있으니까 너 그거 왜 공부도 안 하고서 그런 옷을 샀어?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을 달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실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왜 수억을 들여서 집을 지은, 당연히 수억을 들였으니까 정말 잘 지어주겠지 라고 믿고서 맡긴 그 집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제조 공정에 참여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 건축주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피해자는 일단은 비난보다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댓글로든 그 위로와 응원 그리고 조언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가온파가 올리는 영상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비난을 해주셔도 어느 정도 멘탈이 그래도 조금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앞으로 종종 저에게 의뢰하는 이렇게 전원주택의 하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제가 종종 또 공유를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비난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이 돼서 악플에 시달리면 이거 어디 공유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흥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를 좀 너그러이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닌 제 구독자분이 지금 그 악플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공감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클 텐데, 그 악플 다셨던 분이나 그런 악플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제발 악플 그만 답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좀 흥분해서 악플러들에게 제가 경고는 아니고 하소연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하자 관련된 영상 올리거나 구독 시청자분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가면 비난보다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조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